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15년 3월 5일 목요일, 자, 야간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개미개미 동굴님, 로제비앙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오세요. 자, 오늘 회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주제는요, 예,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 한 가지와, 예, 지지와 저항. 자, 그 다음에 저점 매수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점 매수. 과연 무엇이 문제이며 무엇이 진실일까? 자, 저점 매수를 우리가 해야 되는 구간과 하지 말아야 될 구간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저점 매수라고 하면은, 자, 개인들이 생각하는 저점은 바로 이 자리예요, 이 자리. 그러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한 번쯤 해봐도 되는 구간과, 그 다음에 깔끔하게 잊어야 되는 구간. 자, 그리고 돌파 매매를 이용을 했을 때 실적이 잘 나오는 구간과 돌파 매매가 실적이 다소 좀 떨어질 수 있는 구간. 이 말인즉슨 실적이 떨어진다는 말은 매매 기법의 어떤 승률이나 확률이 떨어진다, 뭐 요런 의미보다는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은 어떤 구간이 있으며, 자, 그럴 때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왜냐면 종목이 안 나와버리면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회원님들 맞습니까? 그죠? 종목이 그래도 좀 많이 나와야, 다양하게 나와야 손절을 한번 치더라도 그 다음 종목을 거래를 해서 빨리빨리 메꿀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한번 딱 하셨는데, 자, 매매 기법에 맞는, 일단 손절을 쳤어요. 한 종목 거래를 했는데, 운이 없어서 손절을 쳤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을 거래를 해야 메꿀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우리 회원님들 가만히 놔둔다고 이게 복구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음 종목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종목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람이 굉장히 초조해지거든요. 특히나 전업은 더 그래요. 전업은. 더 초조해진단 말입니다. 뭔가 모르게 막 쫓기는 듯한 기분이 들고. 그래버리면 매매가 상당히 좀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최근에 보시면은 그 볼린저 밴드 1, 2, 그 다음에 시가 돌파 1, 3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던가요? 일단 종목 수는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거래를 다 하셔야 돼요, 회원님들. 아시겠죠? 지금 회원님들이 그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많이 실제로는 거래를 하셔야 될 시기이죠. 지금 이 마크로젠 같은 경우만, 지금 마크로젠 뭐 이런 종목들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때 당시에 시가 돌파 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다르게 나왔던 종목들 많이 있죠. 그죠? 조이시티가 뭐 볼린저 밴드 1으로 나왔었다라는가. 맞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 보면은 뭐 볼린저 밴드 1으로도 일단은 종목이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대륙재관이 시가3로도 나왔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대륙재관 시가 돌파 3 자리가 한번 나왔었죠. 그죠? 자, 그런데 회원님들이 그렇게 거래를 만약에 안 해버리시면 요날 회원님들 요날요. 겹쳐지는 양봉 2개, 그 다음에 요날 당일치기로 한번 짧게 빼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자, 분명히 또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뭐 디오텍이라는 요런 종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그네틱스. 회원님들이 그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살펴보시면은 꽤 있었습니다. 꽤 있었는데, 자, 문제는 안 하면 쓸모없죠. 예, 나와도 안 하면 쓸모없는 겁니다. 안 하면. 나오면 뭐예요? 안 하면 쓸모가 없는데.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쯤 많이 나오는가? 자, 수급이 들어와서, 자,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서 종목이 막 이렇게 위로 움직이는 스타일의 어떤 이런 종목들. 자, 그럼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언제 많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언제 많이 과연 나올까? 많이. 왜냐하면 많이 나와야 회원님들이 계좌 회전율도 올라가면서 종목을 일부러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매를요. 없는데 막 지원해서 많이 하면 안 되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제 말 맞나요? 매매 기법에 해당되는 종목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멋대로 끼워 넣어 막 그냥 하면 될 것 같다고 막 마음대로 막 만들어서 끼워 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절대 안 되죠. 자, 그럼 언제 회원님들이 자, 지금 카페에서 배우시고 계시는 자, 볼린저 밴드 1, 뭐 2, 그 다음에 3는 아직 안 배우셨고 시가 돌파 1, 뭐 3,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1, 3. 자,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그 시가 돌파 1, 3와 볼린저 밴드 1, 2, 3 이런 종목들이 승률이 높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매매 기법들 가지고 예,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장 상황 좀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쉽게 우리가 보통 시장 상황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소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거래소요. 거래소 시장이 훨씬 더 코스닥 시장보다 규모가 더 크죠. 거래되는 금액도 크고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시장 규모가 이만한 게 있고 그 옆에 쪼매난 시장이 있는데 이 조그만한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이 조그만한 시장이 지금 바쁘게 움직인다고 해서 그죠? 시장 분위기가 뭐 좋아졌다 확 좋네 이렇게는 말 못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등치가 큰 시장이 헬렐레 거리고 있는데 요 조그만한 시장에서 막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분위기 조금 좋다고 해서 전체 대한민국 시장의 분위기가 좋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회원님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타마마님 어서오세요. 예, BJ 크로님 반갑습니다. 바다님, 예, 페어웰님,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흔히 회원님들이 쓰시는, 자, 지표 추가. 자, 여기에 가격 이동평균. 자, 일단은 쉽게 이동평균선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동평균선을 하나를 추가를 하시는데, 자, 일봉 121선 하나만 추가하셔도 돼요. 121선. 예, 121선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쓰는 121선은 흔히 경기를 의미합니다. 경기. 예, 경기요. 경기 지표라고 보셔도 되겠어요. 경기. 이 주식이 한 6개월 정도 먼저 예, 선행을 합니다.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회원님들 지금 먹고 살기가 어렵네. 죽겠네. 막 여기저기서 사실 진짜 힘들다라는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지 않습니까? 그죠? 뭐 장사가 안 된다. 세금은 왜 이리 많이 내냐. 담배값은 왜 이렇게 오르고 마트에 가면은 도저히 뭐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물건을 내가 살 게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 자리 깨고 딱 나와버리면 요 시점으로부터 보통 6개월 후쯤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야, 여기 1개월, 여기 2개월, 여기 3개월, 4개월, 지금 5개월 차인데 보통 6개월을 전후로 좀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한 6개월 정도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는 자 그런 감이 있어요. 자, 근데 요 구간에서는 보시면은 자 121선 아래로 자 이렇게 지수가 꺼져서 내려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 근처에서 그죠? 고생을 하죠. 이 근처까지 오면은 이렇게 한번 훅 빠졌다가 좀에 올라갔다가 더 많이 빠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되죠. 맞습니까? 빠질 때는 몽창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한 기간이 2배가 걸려요. 내리는 데는 며칠이면 되는데 요 높이 요 근처만큼 다시 올라가려면 시간은 한 2배, 3배가 걸리죠. 지금 2배, 3배가. 맞나요? 그 다음에 빠질 때는 한 방에 한 달 만에 몽창 빠지는데 올라갈 때는 거의 또 한 2배의 기간이 걸린다고요. 이 말인 즉슨 매수세가 수급이 그만큼 강하게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한마디로 이 구간은 침체기임을 의미한다고요. 침체기. 그럼 이 구간으로 만약에 접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이 수급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에 맞는 종목들이 잘 안 나오게 돼요. 전고점을 돌파하는 종목이 드물어지고 예, 주식지기님 어서오세요.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이 드물어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특정 이평선을 뚫고 나가는 종목들이 드물어져요. 예, 퐁텐자크님, 봉황님, 예, 도망자36님 반갑습니다. 다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은 자 1번이나 7번 한번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이때는 수급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버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돈이 안 들어와요. 이 시장에. 누구 하나 자신감 있게 베팅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주식을 살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가 먼저 사라. 이런 식입니다. 야, 지금쯤이면 바닥이죠. 야, 지금쯤 이제 좋아질 때 안 됐나? 내가 생각할 때도 그렇긴 한데 하면서 서로
눈치를 요렇게 보는 거예요. 먼저 사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하나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면 아씨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했다가 갑자기 돈이 좀 빠져나간다 그러면은 후다닥 돈을 빼버리는. 자, 그래서 이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기인데, 자, 근데 반면에 요렇게 자 지수가 얼마 전에 자 이렇게 121선을 뚫고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는 종목부터 해서 전 고점을 뚫어주는 종목, 그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일봉 121선을 뚫고 올라가면은 실제로 우리 카페에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도 글이 많이 올라와요. 예?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매매기법 차트 공부방에도 글이 많이 올라와요. 왜냐면 알고 있는 종목이 뭔가 많이 나오거든. 알고 있는 종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글이 엄청 반면에 요 121선 아래로 이렇게 지수가 빠져있는 이 상황에서는 글이 별로 안 올라와요. 왜냐면 종목이 별로 없거든요. 종목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딱히 뭔가 종목 분석 글을 올리려고 해도 뭐 나와야지. 나와야 올리죠. 뭐 없는데 억지로 지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전고점을 뚫어주는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종목이, 강하게 이평선을 뚫어주는 종목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다 한마디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게 침체기인 분위기일 때는 당연히 거래 횟수가 당연히 줄어들겠죠. 맞습니까? 자연스럽게 줄어들겠죠. 맞나요? 그리고 실제 이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단 말입니다. 돈이 계속 뒷심 있게 돈이 계속 시장으로 몰려 들어와야 그 돈을 엔진으로 이 주식들이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 주식시장의 엔진은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돈이에요. 돈. 아무리 다 쓰러져가는 주식시장도 돈을 확 갖다 때려 부어버리면 기사회생하는 거예요. 내일 뭐 당장 예를 들어서 부도날 회사다. 막 상장 폐지 소문이 들려요. 근데 갑자기 짠 하고 삼성전자가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삼성전자가 이거 우리가 산다. 회사는 지금 뭐 빙신 다 됐는데 야, 이 회사가 기술이 좋네. 내가 요거 산다 해갖고 막 수천억을 만약에 때려 부어버린다. 그러면 그 회사는 홀라당 살아나면서 막 상한가 열방 예약입니다. 그냥. 물론 삼성이 미치지 않은 이상이야. 자, 그럴 일은 없어요. 예, 그랬던 전례도 거의 없고.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겠죠? 회원님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자, 회원님들이 좋아하시는 종목들은 그러면은 이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가 돌파 1, 2, 3, 뭐 볼린저 밴드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종목들은 자 보시면은 자, 이 121선 위에 주가가 안착을 하니까 지수가 안착을 하니까 상당히 강하게 또 뿜어져 나가죠. 그죠? 그리고 요 위로 다시 이렇게 올라와 주니까 요 위에 안착을 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쭉 한번 위로 끌어올려 준단 말입니다. 저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좋고, 요 구간은 이제 또 침체기로 접어든다고요. 그러면 요 구간에서는 그럼 우리가 어떤 매매로 먹고 살아야 될까? 제가 지금 던지는 주제는 이거예요. 저 구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놀아야 되나? 볼린저 밴드 원 종목도 저 때는 잘 안 나와요. 많이 안 나와요. 확실히 줄어버려요.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걸 다 경험을 시켰거든요. 이런저런 매매 싹 다 시키면서 수익도 내고 손절도 시키고 계속 수익 본전도 경험시키고 다 겪어봤죠. 그러면 저 구간에서는 그리고 매매를 안 하는 날도 한 2, 3일씩 있었어요. 매매를 아예 안 시키는 날도. 그럼 저 구간에서는 그렇게 과연 고통스러운 날들만 있는 것인가? 그렇진 않죠. 이 구간에서 이제 회원님들이 필요로 하시게 되고 이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이제 종목 패턴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인가? 그럼 이 구간에서 나오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이제 먹을 기회를 회원님들한테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주느냐면요. 저 구간에서는 이렇게 살짝 뭐 아래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지수가 121선 아래에 있는 경우, 자, 그 경우에는 121선 아래에 있는 경우에서 갑자기 이런 애들이 뿅 하고 나타나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예, 사실 드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원님들이 기대를 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영원히 올라가진 않겠죠. 그죠? 회원님들이 이 종목이 예전에 이제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 잘 올라갔는데 이 종목이 어디 뭐 영원히 올라가겠어요? 그런 건 없죠. 맞나요? 예, 눌림대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예, ALFK2520님, 쑥이 남편님, 예, 반갑습니다.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절대 없어요. 영원히 올라가는 거. 세상에 그런 건 있지도 않아요.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이 어딨어.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어떤 테마나 어떤 재료에 의해서, 야,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더라. 뭐 자동차 부품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참 잘 나갈 때 뭐 자동차 부품주가 뭐 현대차 뭐 수혜를 입는다 어쩐다 뭐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이다 해서 이렇게 한번 쫙 올라갔던 종목들이 그때는 이렇게 빠진다고요. 이렇게 빠지는데 자 이렇게 종목들 빠질 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일단은 이거 지금은 쓸데없으니까 이거 볼린저 밴드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확 올라갔던 종목들이 자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내려오거든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빠지면서 내려오는데 자 얘네들이 그냥 죽지는 않아요. 회원님들 그냥 죽지는 않는다고요. 그럼 어떻게 죽는다? 반등을 주면서 죽어요. 반등을 주면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그죠? 꼭 이렇게 뭐 파동을 좀 그려주면서 이렇게 떨어지는데 자 보면은 반등을 죽을 때 이렇게 확 일자로 죽는 게 아니라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떨어졌다 반등 나왔다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기 보이시죠? 그죠? 뭐 S넷이라든가 그 다음에 코콤 같은 종목들 과거에 떨어질 때 보면은 반등을 중간중간에 주면서 죽어요. 그러면은 회원님들이 노릴 수 있는 건 뭐냐? 자 바로 이러한 반등 구간들을 노리는 것인데 이걸 알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걸 알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단점인 거죠. 그럼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반등을 주는 구간들은 우리가 이 반등을 어떻게 보면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게 뭐 쉽냐라는 거죠. 이게 뭐 회원님들이 지금 제 방송에 뭐 점성술을 배우러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 나름의 어떤 합리적인 방식을 깨우치러 온 사람들인데 자 이렇게 제가 뭐 뜬구름 잡는 점성술 같은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술적인 반등 소위 말하는 주가가 떨어질 때 탁탁 반등을 주는 자리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은 주식이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보면은 꼭 이런 식으로 어디선가 반등을 주기는 주면서 얘가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러면 이런 자리들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게 뭐 귀신이 아닌 이상. 자, 근데 이런 저점은 다행히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나마. 꽤 높은 확률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는 회원님들이 이런 저점을 알려는 노력은 하지 말라는 얘기. 이런 저점. 이런 저점요. 이런 저점. 이런 저점들은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저점은 알아낼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다지다가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항상 아쉬워하는 건 여기를 아쉬워한단 말이에요. 여기를 알고자 하는 노력은 버려버리고 주가가 떨어질 때도 반드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는 자리가 있는데 차라리 이런 자리들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회원님들. 이제부터 요걸 이제 알려드립니다. 왜 저런 자리에서 떨어질 때 반등이 나오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이 주식을 보시면은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회원님들 보시면은 여기 쌍봉 맞나요? 쌍봉. 아, 이거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그죠? 가격이 이 7,500원 부근이 이거 좀 센데 만만치 않은데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살짝 좀 들 수가 있어요. 회원님들 요 자리 보시면요. 그죠? 쌍봉. 그 다음에 막 보시면은 거래량도 이렇게 막 터져 있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그죠? 맞나요? 평상시에는 거래량이
잔디 깎은 것처럼 잔잔한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도 막 터져 있고 쌍봉이에요. 상당히 좀 거슬리죠. 저 자리는 자 그럼 회원님들이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몸통이랑 뭐 윗꼬리 부분에 일단은 줄을 이렇게 몸통 부분에 한번 줄을 딱 그어 놔보세요. 몸통 부분에. 자, 그 다음에 차트를 또 자, 이 다음에 이제 차트를 좀 넘겨볼게요. 보시면은 또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죠. 맞습니까? 회원님들 보시면 여기. 그죠? 요 구간도 씨. 뭐 전부 다 매물대야. 왜? 이거 뭐 이래가지고 뭐 이 주식 뭐 올라가기나 하겠어 이거? 저 근처만 가면 저렇게 다 팔아치우는데 야 이거 뭐 올라나 가겠나 이거 뭐. 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비웃듯이 자 차트를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자 보시면 뚫고 올라가요. 붕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한번 뚫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치고 나가버리죠.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떤 강력한 뉴스나 호재가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뉴스나 호재. 이때 당시에는 뭐 전자결제 관련주였다라는가 뭐 그죠? 뭐 모바일 결제 관련주라든가 뭐 이런 호재가 하나가 뭐 터졌겠죠. 자 어쨌든 그런 뉴스가 호재가 있었다라고 치고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어쨌든 자 이 주식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는데 자 갔는데요.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주식들은 빠질 때 자 여기서 살짝 작게나마 반등이 나오나요? 회원님들 맞나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구간 한번 잘 보십시오. 자 그죠?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거를 미리 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이랑 지금 같이 줄을 그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맞나요? 아닌가요? 회원님들. 그잖아요. 제가 그냥 줄을 딱 그었잖아요. 어디에다 그으면 된다고 설명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면서. 그죠? 그냥 이거 꾸며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가? 자, 이제 빠집니다. 자, 빠지는데, 아쉽게도, 여기까지는 안 왔네요. 딱 요 선에서 어떻게 됩니까? 요 선에서, 뭐 그 이후에 보니까, 요런 식으로 반등이 뭐 상당히, 뭐 그 이후에라도 강하게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121선, 예를 들어서 시장 전체가 침체되어 있거나, 수급이 안 받쳐주는 자리에서는, 요런 구간에서의 공략을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때려줬던 종목들을 반등 구간을 노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빼먹을 수가 있다고요. 재료가 살아있으면 이 재료가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호재. 그렇죠. 호재가 살아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호재가 살아있다. 자, 호재가 살아있다. 그러면 자,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호재가 살아있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게 말의 의미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때 예를 들면 이 종목이 이제 올해 실적이 기대가 된다. 올해 이제 곧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자, 이 종목이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턴어라운드. 아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의 뭐 작년 영업이익 대비 올해는 한 2배 정도를 예상한다. 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증권사들의 설레발에 의해 가지고 막 종목이 그 기대감으로 막 이렇게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9월 말이 자, 지금 9월 23일인데 예를 들면이에요. 자, 곧 9월 말에 이제 실적을 곧 발표한다 이거예요. 9월 말에 실적을. 자, 시장은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3배. 그래, 3배 실적. 3배. 자, 이러면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300% 이상의 영업이익이 더 터질 것이다. 자,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 드디어 이 회사가 실적을 딱 발표를 해요. 이제 9월 26일이죠. 점점 그 기대 심리가 날짜가 가까워지니까 자꾸 쿵쾅 하면서 더 기대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회원님들? 그 기대 심리에 의해서 주가는 계속 끌어오른단 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이 원리를.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실적을 쩍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날 이후로 주가는 꺾이게 돼 있어요. 그날 이후로, 예를 들면. 꺾이게 돼 있어요. 왜냐? 발표한 실적이, 예를 들어서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칠 때, 조금 못 미칠 때, 아니면은 실적이 시장 기대치보다 한참 못 미치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실제로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 99점을 맞은 거예요. 99점을. 시험 성적을. 그러면 사실상 거기서 더 뭔가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죠. 맞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회원님들? 시험 성적이 얘는 98점, 한 99점쯤 맞을 거다 했는데 실제로 99점을 얘가 받아와 버렸어. 그러면 거기서 더 잘 해봤자 사실상 100점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게 살짝 없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기대할 게 뭔가 기대 심리에 의해서 이 주식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가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재료가 소멸됐다. 또 반대로 그런 거죠. 또 다른 의미로는 자 이제 한국에서 드디어 달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자 지금 석이 한 2040년이에요. 이제 달에 가서 이주할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드디어. 자 이런 프로젝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 막 우주항공 테마가 드디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뭐 신체 건강한 젊은이들 뭐 몇 명과 뭐 가축 막 이런 것들을 막 제2의 어떤 노아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달로 막 쏴 보내는 자 이런 이제 미션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올 연말에 이제 쏴 보내는 겁니다. 연말에 이제 2040년 연말에. 자 그런데 지금 11월 뭐 이제 10월달이다 이거 10월달.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이 미친듯이 다 날아가요. 상한가 치고 급등하고 전고점 뚫고 막 날아가요. 그러면서 11월달이 되기 시작하면은 더 기대가 되겠죠.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간단 말입니다. 뭐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뭐 연료 주입하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막 거기 이제 달나라로 가는 사람들 막 인터뷰하기 시작하고 막 작별 인사하면서 드디어 이걸 뭐 성공하게 되면은 한국이 제2우주 최고의 강국이 되겠다라는 막 이 사업 규모가 뭐 수천조 원에 이른다. 별하별. 그러면서 저 달나라로 가서 빌딩을 건설할 뭐 건설주들이 막 올라간다라든가 어떤 특수 건설 기술을 가지고 있고 항공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막 주가가 미친 듯이 날아가겠죠. 예를 들면 SF의 영화에서는 나올 법한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자 그렇게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주식도 어떻게 되느냐? 계속 올라가요. 주식도. 그 기대감에 의해서. 근데 언제 미리 올라가냐면 언제부터 꺾이기 시작하냐면 자 실제 날짜가 만약에 12월 30일이 달나라로 나가는 자 그 날짜다. 그러면 실제 주식은 12월 달이나 12월 한 15일경부터 주식은 꺾여요. 왜냐? 미리 먼저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미리 먼저 파는 사람들에 의해서 주식은 이미 미리 꺾여버린다고요. 이해되시죠, 회원님들? 크리스마스 케이크 보세요.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면 똥값이에요, 똥값. 그죠? 어버이날 때 예를 들어서 카네이션이 이제 카네이션 장사들이 나와서 판다 이거예요. 5월 9일에 어디 그런 게 파나요, 어디? 그죠? 없죠? 잠깐만, 어버이날 5월 8일 맞죠, 회원님들? 잠깐만, 5월 5일이 어린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15일이 스승의 날 맞죠? 깜짝 놀랐네. 제 입으로 말해놓고, 잠깐만, 이거 헷갈린 거 아니야? 놀랬어요. 오늘 방송 사고 날 뻔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자, 우리 회원님들, 어버이날이 5월 5일이 맞죠? 이래버렸으면, 이거 방송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갔어 봐봐.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뻔했어요. 어떻게, 잠깐 식은땀 났습니다. 잠깐만, 내가 이거 말을 제대로 한 게 맞나?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씨. 아무튼 자 재료 소멸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재료 소멸의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어떤 특정 날짜가 있다라던가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갤럭시 S6 테마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최근에 갤럭시 S6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갤럭시 S6가 이제 예를 들어서 3월 만약에 말에 발매가 된다. 3월 말. 그러면은 이 갤럭시 S6 관련주들은 3월 중순까지는 일단은 매매를 좀 마치고 3월 말 이후의 움직임을 좀 보면서 다시 거래를 하든가 말든가를 결정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갤럭시 S6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약에 갤럭시 S6를 잘 만들었다고 간주를 하고요.
짠! 하고 진짜 전대미문의 최고의 스마트폰이 만약에 발매가 되었다라고 칠게요. 하지만 많이 안 팔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실망하게 되겠죠. 그 관련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주식을 던질 거란 말입니다. 던져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빠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되십니까? 갤럭시 S6가 실제로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갤럭시 S6가 실제로 막 갤럭시 S3, 4의 판매량을 막 갈아치우면서 전대미문의 판매량을 보여주면 자, 그런 이제 또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끌어올리겠죠. 이제 뭐 실적 수혜주, 뭐 갤럭시 S6 수혜주 매출이 급증함에 따라서 뭐 케이스 납품하는 업체, 카메라 렌즈 납품하는 업체들이 공장을 막 24시간 쉴 수 없이 돌린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분기 매출은 굉장히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레포트를 또 쏟아내면서 주식들을 이렇게 쭉 끌어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거래를 하시면 된다고요. 이제 대강 뉴스와 어떤 이 주식의 관계가, 주가의 관계가 대강 이해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려지세요? 갤럭시 S6가 발표를 하니까 야, 이거 왠지 잘 팔릴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올랐다가 이제 갤럭시 S6가 실제로 발매를 하게 되면 일단은 먼저 거기서 차익을 챙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자, 주가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자, 근데 실제로 갤럭시 S6가 뚜껑을 열고 보니까 와,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잘 팔리는 거야. 뭐 몇천만 대 이제 기록, 삼성전자 최대 매출을 어쩌면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막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러면 이제 그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막 이렇게 또 증권사들은 기대를 하겠죠. 그러면 또 그런 주식들을 또 사서 끌어올릴 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기대 심리 때문에 매출이, 영업이익이, 그래서 삼성전자의 납품을 다시 들어가기 시작하는 회사들은 매출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점점 또 이렇게 되겠죠, 또. 그럼 그때 가서 재차 다시 한번 또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재차 공략을 하면 되는데, 자,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뉴스와 주가의 어떤 그림들, 그죠? 회원님들이 뭔가 좀 안 풀리던 그림들이 확실히 아마 이제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7번이나 1번 자 한번 눌러봐 주시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 그냥 보시지 마시고 이 뉴스와 이 주가 차트를 같이 한번 병행을 해서 한번 보세요. 병행을 해서. 그래서 읽으려고 하셔야 돼요. 차트를 읽으려고. 그냥 공식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런 뉴스나 호재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반드시 반등을 주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등을 주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개인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종목 중에 종목 중에 또 하나가 뭐 중국 관련주 뭐 이런 거였죠. 그죠? 뭐 화장품 관련주 막 이런 것들. 그죠? 중국 관련주. 자, 코리아나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리아나라는 종목 보시면은 지난번에도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는데, 자, 여기가 일단 단기 저항대였죠. 그죠? 보시면은 여기를 한번 딱 뚫고 올라가니까 자, 요 자리에서 굉장히 강한, 그죠? 굉장히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차트를 좁혀놓고 보면은 이제 어떤 자리들이, 요런 자리들이 상당히 또 걸리적거릴 거예요. 여기가 보시면은 요것도 만만치 않죠. 요것도 요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주식 차트를 다 본단 말이에요. 단타쟁이가 됐든 스윙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사람들도 눈이 있으면 이제 이 자리를 보겠지. 이게 보니까 뭔가 이게 지금 고여있거든. 그럼 요 자리에서는 심리적으로라도 팔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런데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갔어요. 뚫고 올라갔는데, 자, 요 자리를 뚫고 올라갔는데, 자, 볼게요. 뚫고 올라갔는데 못 뚫었네. 그죠? 살짝 밀려버렸네. 다시 밀렸는데,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요렇게 제대로 확실하게, 어차피 여기서 회원님들이 거래를 할 일은 없으니까. 자, 근데 자, 여기 볼게요.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요 자리에서 또 한 차례 반등이 나오죠. 주가가 빠지니까. 맞나요? 회원님들,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여기서 지금 또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끄어놨던 자리. 제가 지금 줄을 끄어놨었던 자리.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회원님들이 차트를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자리가 저항대라는 게 이제 또 느껴지시죠? 그죠? 맞습니까? 그죠? 여기서 딱 세게 밀려버렸잖아요. 지금 여기서 세게 밀려버렸죠. 자, 그럼 이 자리를 뚫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뚫으면은. 자, 이 자리를 강하게, 자, 보세요. 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빵 뚫고 올라가는데, 자, 뚫고 올라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됩니까? 또, 이 구간에서 보면 주식이 밀리잖아요. 또. 맞나요? 그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올라가다가 밀렸잖아요. 얘는. 그죠? 이렇게 한번 때렸다가 밀려버렸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다시 재차 도전해서 뚫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주식을 다음에 볼게요. 얘가 떨어질 때 또 어디서 반등이 나오는가? 지금 보시면 맞나요? 맞나요? 회원님들? 요 그림 이해되시죠? 세 번째 동그라미.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가 죽을 때 그냥 안 죽는다니까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반등을 주고 죽는단 말입니다. 죽더라도. 그냥 꽥 하고 안 죽어요. 반등을 주고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자, 이런 자리들을 회원님들이 순차적으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그냥 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재료가 살아있다. 어떤 기대 심리가 살아있다. 그렇다라면은 자, 이런 식의 자리들을 노려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회원님들이 여기서 자, 문제는 이런 자리들을 생각보다 못 찾는다라는 얘기죠, 이제. 문제는요, 여기 계신 회원님들의 거의 대다수가 실제 실전 매매에서는 저런 자리를 못 찾는다라는 거예요. 줄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를 헤매요. 줄을 어디다 그어야 될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줄을 찍찍 끊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 그냥 대강대강 끼워 맞추기로 끊는 것 같죠? 예,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어야 되느냐?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줄을 그냥 이렇게 가로줄을 그냥 제 마음대로 긋는 게 아니에요, 회원님들. 이것도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자, 첫 번째 가격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제일 중요한 게 가격. 어디서 가격이 반복된 증상이 펼쳐지느냐를 보는 거예요. 반복. 어디서 반복해서 주가가 밀렸나를 보란 말입니다. 자, 이 주식을 보시면 이거 뭐 바보 아닌 이상 이 구간에서 지금 주식이 밀리고 있다라는 걸 누가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맞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잖아요, 지금 저기만 가면 밀린다 이거예요. 저기만 가면. 근데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더라 이거예요. 강하게 뚫고 올라가더라. 자, 보시면 강하게 뚫고 올라가더라. 그러면은 이 자리가 회원님들이 노리셔야 되는 자리가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가격이 어디서 반복이 되더냐 이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회원님들 첫 번째 자 가격입니다. 가격. 첫 번째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냐? 자, 주식이 이렇게 쫙 보면 올라간단 말이에요. 쭉 올라가는데 자, 보시면 아니면은 제가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8호라는 종목을 예전에 이제 투매 잡기를 이용을 해서 제가 거래를 했었는데요. 자, 8호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이때 밑꼬리 잡기로 여기서 이제 딱 잡아서 밑에서 잡아서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나옵니다. 이렇게 무식하게 떨어지는데 이걸 여기서 사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럼 요런 자리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요런 자리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간단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회원님 일단은 자, 저거 설명하기 앞서서 여기서는 주가가 이 근처만 가면은 그죠? 여기가 일단은 저항대였었죠. 과거에. 자, 보시면 맞나요? 이 근처쯤이 맞나요? 3,000원쯤 반복되는 가격.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 요인은 차트상에서 과거에 어디가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졌냐라는 거예요. 거래량이 집중적으로 터진 자리. 여기 보면 거래량이 겁나 뚱뚱하잖아요. 나머지들은 다 홀쭉하고 키가 작은데 얘는 폭이 넓으면서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폭이 넓으면서 키가 크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가 거래량이 자 보시면 집중적으로 터져 있죠. 요 구간. 그죠? 그럼 요 구간에다가 제가 줄을 그어 볼게요. 여기다 줄 그었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가격이 반복되는 지점. 자 여기다가도 줄 그었고 줄 그어놓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딱 요 구간에서 어때요? 요 구간에서 강하게 반등을 딱 주잖아요. 맞나요? 그죠? 제 말 맞죠? 이게 이제 지지와 저항의 원리라고요. 원리 회원님들. 어떤 차트를 보는 사람들의 습성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기억력을 이용을 하는 거라고요. 기억력. 과거의 기억이 살아있단 말입니다. 회원님들이 흔히 말하는 고정관념이라는 거. 그게 왜 생길까요? 바로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죠? 고정관념이 왜 생기겠어요? 인간의 기억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기억력. 회원님들이 만약에 기억을 못 해봐봐. 그러면 고정관념이 왜 생긴대? 안 생기잖아요. 그죠? 제 말 이해되시면 1번이나 7번 한 번만 눌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누구나 지금 이 자리를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는 하나의 관습적인 자리가 돼버려요. 이 자리에만 가면은 밀린다. 이런 게 이제 예전에 형성이 돼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훅 뚫고 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뿅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 하한가로 완전히 내다 꽂으면서 사람 죽으라고 아예 주식을 내다 박아버렸네요. 여기 보시니까 제가 두 번째로 줄 그어놓은 자리 여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날 작게라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작게라도 반등을 아니네 8% 이상 띄웠으니까 반등을 어때요? 주고 죽잖아요. 맞습니까? 회원님들 그죠? 반등을 주고 죽는단 말입니다. 그냥은 안 죽어요. 이게 그냥은 안 죽죠. 이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번 이렇게 강하게 자 보시면은 강하게 때리고 올라간 종목들은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죽는 구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죠. 그죠? 회원님들 하셔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회원님들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회원님들이 또 이 지지와 저항을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는 또 여기에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막 한참 올라갈 때는 회원님들이 자 우리 카페에 있는 수급 돌파 매매 기법을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장이 이제 슬슬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시장이 나빠질 때는 종목들이 이제 이렇게 빠진단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때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보다 빠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한 번씩 빼먹으면서 공략을 시도를 하셔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죠? 요렇게 해야 회원님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거래가 이제 자연스럽게 꾸준히 일어나면서 이제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원님들이 한 가지 또 참고를 하실 건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굉장히 잘 물리는 구간이죠. 개인들이 굉장히 잘 물리는 구간. 그럼 어떤 구간들이 개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잘 물리는 구간이냐. 지금 요 종목은 설명이 조금 애매한데 자 빅텍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빅텍. 만약에 회원님들이 이 빅텍이라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다. 그러면은 자 이런 종목들은 자 회원님들이 보실 때 자 이런 종목들은 어디를 이제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은 첫 번째 제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가격이 어디에서 반복되는지를 잘 봐야 된다. 잘 보시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가장 최근에 어디에서 집중적으로 터졌느냐. 이걸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가격, 거래량.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보조지표 안에다 집어넣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지지어정은 무조건 가격과 거래량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또 가격과 관련된 것인데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은 주식이 회원님들이 보고 계시는 주식이 가장 최근에 가급적이면 가장 최근에 어디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는지를 봐야 돼요. 폭락이 나왔는지를. 왜냐? 그 구간에는 개인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급락 나와버리면 거기 개인들 다 물릴 거거든요, 분명히. 그러면은 그 근처까지 주식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본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던질 거란 말입니다. 제 말 이해되시는 분들은 자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그러면 이 리노스라는 주식을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리노스. 자 리노스 보시면은 자 리노스 한번 볼게요. 어디서 급락이 나오나요? 요때 갑자기 하한가가 터져 나왔죠. 짱대 음봉. 그죠? 마이너스 14.94%. 그죠? 하한가로 밀어버렸죠. 하한가. 하한가보다 더 강력한 급락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뭐 마이너스 30%짜리 아직은 없죠. 그런 건. 그죠? 아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자 급락이 나오고 나서 자 이 주식이 반등이 나오긴 하는데 보시면 여기까지 딱 그죠? 여기까지 올랐다가 다시 재차 밀려버립니다. 그죠? 맞습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푹 빠졌다가 반등 여기까지 주고 이렇게 빠지는 그림이죠. 지금 그림이.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죠? 그죠? 얘가 여기까지 한번 그죠? 다이빙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이 뿅 나왔다가 아이고 힘들어. 결국은 다시 빠집니다. 아이고 내 여기서 못 올리겠다. 힘들다. 빠져버려요. 뭔가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걸 훅 하고 들어올리려고 했는데 못 들어올리는 거지. 힘이 없는 거지. 힘이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릴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강력한 무게로 압사시켜버리니까. 자 그럼 요 윗꼬리 부분 자 요 윗꼬리 부분을 줄로 제가 연결을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 그러면 딱 대강 감이 나온다고요. 이 구간대가 그죠? 이 구간대가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여기서 지금 급락이 나온 겁니다. 대강 한 3,250원이나 13,360원 대강 이 근처쯤이 될 겁니다. 이 근처쯤이. 이 라인대가 뭉개져 버리니까 지금 이 주식은 급락이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우측으로 제가 돌려볼게요. 우측으로. 보시면은 자, 이 종목은 자 이렇게 볼게요. 쭉 갑니다. 어디서 밀립니까?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주식이 어디서 밀려요? 지금 여기서 힘을 못 쓰잖아요, 지금. 그죠? 딱 맞나요, 아닌가요? 안 봐도 알아요, 안 봐도. 견적 나오죠.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주식이 이 근처에 있을 때는 거래 안 하겠죠. 그런가요? 회원님들. 저는 이 주식 거래 안 하겠죠. 당연히 저 가격에서. 내가 이거 뻔히 여기서 밀릴 거 아는데. 내가 저기서 거래를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읽어 나가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럼 앞으로 이 주식은 차라리 이 자리를 뚫고 나가면 그때 가서나 생각하는 게 좋아요. 차라리 여기를 뚫고 나가버리면요. 뚫고 나가버리면 이러면은 이런 종목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 이걸 우리 회원님들이 아시게 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 주식이 굉장히 강력하게 훅 날아가는데 이제 이 아래로 강하게 빠져버리면 다시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왜입니까? 이때 당시에 자, 이 구간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구간을 참고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아래로 강하게 빠지면 빨리 차라리 이 주식을 던져버리고 뭐 이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린다라든가 요런 구간대에서 그죠? 다시 한번 어떤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라든가 그렇게 전략을 바꿔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제 개념이 좀 조금씩 어떻게 잡히십니까?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한다고 쉽게 해드렸는데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듯이 이야기 이거보다는 쉽게 회원님들 자 회원님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설명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지금 이 설명보다 사실 더 쉬운 설명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자 이런 식으로 누가 설명을 해주던가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냐면 저도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개념이 아주 흐릿할 때 어떤 관련 자료들을 찾고 공부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미친 듯한 노력을 했는데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미 정답을 자기네들은 다 봐놓고 여기다가 미리 이런 식으로 그냥 줄을 그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한다고요. 뒤에 가서 여기 보라고 밀리지 않냐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여기다가 이 구간에다가 줄을 딱 꺼놓고 자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해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맞나요? 그죠? 맞잖아요. 답을 미리 본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서 아예 줄 딱 꺼놓고 그냥 결과를 딱 보여드렸죠. 분명히 여기서 밀릴 수도 있다. 밀릴 것이다. 그래야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회원님들도 이런 식으로 차트를 이해하시고 읽어나가시고 회원님들만의 차트의 가격의 어떤 나름의 어떤 예측 도구를 쓰시려면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제 개념을 이제 익히고 쓰실 것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런 원리를 이런 줄긋기를 지지와 저항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주식 거래를 실제로 하기라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한 1, 2년 해가지고는 이게 안 보여요.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지지와 저항 지금 보시는 이 주가의 움직임 위아래로 움직임 이런 움직임들은 트레이더들 사이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거래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언어입니다. 심리적인 언어. 심리가 담겨져 있죠. 이 그림 안에는 심리, 투자자들의 심리가. 언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언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익혀지겠어요. 그렇다고 언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해서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영어를 싹 다 완전히 현지인 수준처럼 내가 구사를 하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가갖고 미국 여행을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러면은 여기 계신 대다수가 평생 못 가는 거지 이제. 미국 땅에 발 밟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 그죠? 회원님들 맞나요? 굳이 그 언어를 다 내가 구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가 미친 거예요.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일본 말을 다 알아야 현지어 수준으로 구사를 할 줄 알아야 일본 여행을 가고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왔을 때 뭐 어버버버 하면서 막 손짓 발짓 해도 회원님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 말인지 대강 알아듣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걸 달라 할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짚으면 얘가 이걸 달라는가 보다 알아듣지. 그걸 갖다가 누가 ET 놀이 하자는 줄 알고 상대방 손가락에다 회원님들도 같이 ET처럼 손을 요렇게 갖다 대는 인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설마. 그죠? 그런 인간은 없지. 그런 인간은. 또라이가 아닌 이상해요. 얘가 뭐가 급하구나. 이런 걸 알아들을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죠? 분명히 그거 다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최소한의 언어를 공식처럼 만들어낸 게 바로 매매 기법인 거예요. 매매 기법. 이제 무슨 말인지 살짝 이해되시죠? 카페에 있는 매매 기법들이 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탄생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지지와 저항을 확실히 알아야만 거래를 할 수 있다? 평생 걸려요. 평생. 예? 평생 걸린다고요. 그럼 평생 동안 공부만 할 거예요. 그럴 순 없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 평생 공부만 할 거예요. 평생. 그러면 거래는 언제 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최소한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쉬운 것만 빨리 배우는 거예요. 이거 얼만가요? 그죠?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거 간단한 것만 딱 배워서 그것만 갖고도 일단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회원님들이 가장 배우기 쉬운 매매 기법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 매매 기법만 반복해서 일단 살아가면서 뭐 어쩐다 틈틈이 연습을 이 차트 모양이라든가 그림을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겠죠. 제 말 이해되세요?
매매 기법을 가지고 꾸준히 매매를 하면서 그죠? 그 매매 기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되 그러면서도 어떤 이 차트상의 자리를 알아내기 위한 숨겨져 있는 어떤 지지선이라든가 저항선 자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지루하고도 재미없는 작업을 꼴랑 해봤자 가로줄 긋는 건데 이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 재미없는 작업을 회원님들이 평생을 하셔야 돼요. 트레이더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숨어있는 지지와 저항을 찾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근데 그게 얼마나 지겹고 재미없는 작업이에요. 뭘 아는 것 같은 즐거움도 점점 사라진단 말입니다. 이 작업은. 계속해서 뭔가를 회원님들이 새로운 걸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가 치솟아 오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회원님들한테 말했잖아요. 어떤 게 중요하다? 단발적으로 10시간, 12시간씩 이런 식으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쉬엄쉬엄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면서 가족들도 챙기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이렇게 즐기듯이 하면서 길게 가늘고 길게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회원님들.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신 회원님들도 지금 마치 나는 진짜 내 딴 놈들하고 틀려가지고 내가 어릴 적부터 인내심 하나는 끝내줬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내가 저놈보다는 오래 버틸 자신이 있다. 라고들 아마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의외로 인간의 어떤 인내심이라는 게 인간의 어떤 끈기라는 게 회원님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끈기나 의지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굉장히 비천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슬픈 사실은. 회원님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뭔가를 진짜 끈질기게 했던 적이 있는가? 그죠? 다이어트를 끈질기게 했던 적이 있는가? 담배를 확실하게 끊어본 적이 있던가? 아침에 7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6시 일어나기로 마음먹었다. 과연 그렇게 계속 몇 년간 그렇게 일어났었던가? 자,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한번 회원님들의 인내심이나 끈기를 발휘했던 순간들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의외로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고 그 다음에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죠? 아마 주식 공부 벌써 때려치우신 분들도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봐봐요. 대부분 이때쯤 되면은 이제 의지가 꺾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남들보다 조금 더 버텨주면은 회원님들이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남들보다 뭐 더 잘할 필요도 없어. 조금만 더 잘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남들보다 많이 잘할 생각도 하지 말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저놈보다 하루 더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예? 내가 저놈보다는 하루는 더 버틴다. 이 생각으로 회원님들이 주식 공부도 하신다면은 아마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고 느긋하게 편안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제 방송은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자, 회원님들, 자, 잠시만요. 지금 보시면은 우수회원 특강이 21시, 다음 주는 우수회원 특강이 없어요. 예, 우수회원 특강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10시에 전륜 강사가 어떤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좀 할 수 있는 매매 기법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뉴스 보는 방법이라든가 자 이런 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회원님들이 제 방송만 보시지 마시고 나는 주식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주식 공부를 나는 조금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자 전륜닷컴이라고 있잖아요 회원님들. 그죠? 전륜닷컴 여기로 접속을 하셔가지고 보세요. 아시겠죠? 여기 계신 회원님들. 그죠? 여기 준회원으로 가입을 하시면 돼요. 준회원. 전륜 강사의 방송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10시하고 여기 준회원으로 준회원으로 가입 안 해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준회원이 무료 회원을 의미합니다. 무료 회원. 공개 방송. 그냥 들어갈 수가 있네요. 그냥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가셔서 보시고 가서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드라마 보러 가시지 마시고 이제 10시 딱 됐으니까 아이고 또 드라마 보러 가야지. 그 드라마 불륜의 배달한 형제 뭐 이런 거 나오는데 뭐 회원님들 뭐 그런 거 보면서
회원님들도 그런 뭐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겁니까? 예? 어, 혹시 뭐 다른 집이 탐나고 뭐 그러던가요? 큰일 납니다. 예, 큰일 나요, 회원님들. 그런 걸 일탈을 꿈꾸시면 안 돼요, 지금. 회원님들. 예,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지금. 어, 뭐, 그 나이에 뭐 어떤, 어린 나이에 회사의 실장이 돼가지고 막 불쌍한 여직원을 구해주고 막, 그런 식의 드라마는 이제 회원님들이 좀 잊을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예, 드라마 시청은 토요일, 일요일 날 미뤘다가 실컷 그때 가서 그냥 한 번에 모아가지고 실컷 하시고요. 예, 여기, 예, 방송 또 참여하셔가지고, 예, 공부도 좀 더 하시고, 기왕에 하시는 거, 예, 공부 조금 더 하시고, 예, 그리고, 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고요.